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이어스톤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책 읽기인데요. 많이 읽진 않을 거예요. 네. 아, 맞다. 이 책 이름은 그리스 신화 12신 이야기이고요. 자, 펴보면 여기 이렇게 말도 나와 있고. 오늘은 한 가지만 읽을 거예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이거 하나 읽을 건데 6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영상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서 태어난 아르테미스는 아폴론과는 쌍둥이 남매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하기를 좋아해서 아버지 제우스에게 숲속을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자신을 결혼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여러 요정들과 어울려 다니며 자유롭게 사냥을 했습니다. 물론 아르테미스가 평생 결혼하지 않기로 맹세한 만큼 아르테미스를 따르는 요정들 또한 결혼을 하지 않아야 했지요. 칼로스토는 아르테미스가 매우 아끼는 요정으로 아르테미스 옆에서 그림자처럼 붙어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제우스의 꿰매 넘어가 아이를 가지고 말았습니다. 칼로스토, 이제 너는 필요 없다. 나처럼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겨버렸어. 아르테미스는 몹시 화가 나서 칼로스토를 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나온 한 젊은이가 곰이 된 칼로스토를 발견했습니다. 젊은이는 바로 칼로스토의 아들이었습니다. 칼로스토는 아들을 알아보고 반가운 나머지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깜짝 놀라서 창으로 칼로스토를 찌르려 했습니다. 마침 제우스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지. 제우스는 칼로스토와 그녀의 아들을 하늘로 데려와 별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큰 곰자리와 작은 곰자리입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이 끝난 뒤 숲속의 연못에서 목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타이온이라는 젊은 사냥꾼이 우연히 아르테미스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감히 내가 순결한 아르테미스의 몸을 훔쳐본단 말이냐? 평생 이를 후회하게 만들겠다. 아르테미스는 잔뜩 화가 나 연못에 물을 한 뭉큼 떠서 악타이온에게 끼얹었습니다. 물방울이 이마에 닿는 순간 뿔이 튀어나오며 악타이온은 솟아슴이 되었습니다. 악타이온은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사냥개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냥개들은 쫓아버릴 인간의 소리는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솟아슴이 된 악타이온은 사냥개들에게 의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이처럼 자신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차갑고 냉혹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런 아르테미스에게도 슬픈 사랑이 있었습니다. 포세이돈에게는 오리온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리온은 뛰어난 사냥꾼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크레타 섬에서 아르테미스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곧 친해져서 함께 어울려 다니며 야생 염소를 사냥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을 잘하면서도 겸손한 오리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아르테미스와 오리온이 결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생 혼자 살겠다던 아르테미스가 오리온과 결혼을 하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마음이 몹시 언짢았던 아폴로는 둘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르테미스, 내가 아무리 활솜씨가 좋다고 하지만 저기 바다에 떠있는 검은 물건을 맞출 수 없겠지? 지금 내 솜씨를 의심하는 거야? 그렇다면 분명히 봐도. 아르테미스는 화살을 빼어들고는 먼 바다 위에 떠있는 검은 물건을 향해 쏘았습니다. 슝! 아르테미스의 화살은 바다 위에 검은 물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머리만 물 밖으로 내밀고 바다를 건넜던 오리온이었습니다. 내 화살이 사랑하는 오리온을 쏘다니 이럴 수가. 흐흐흐. 아, 얘 여자였어. 미안해. 아르테미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실수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오리온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아르테미스는 오리온을 하늘로 끌어올려 반짝반짝 빛나는 별자리로 박아주었습니다. 그렇다네요. 아, 한 이야기 더 읽을까 말까 읽죠? 5분밖에 안 돼서 영상이.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으로서 올림푸스 신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바다의 거품 속에서 태어나 거품에 쌓인 채로 바다 위를 흘러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서풍에 실려 키프로스 섬에 이르렀습니다. 아프로디테에게는 캐스토스라는 마법의 띠가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캐스토스를 허리에 걸친 모습을 보면 누구든지 그녀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겼습니다. 그래서인지 아프로디테는 수많은 신들과 사랑을 나누고 심지어 인간들과도 사랑을 나누어 자식을 두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아프로디테의 남편은 놀랍게도 신들 중에서 가장 못생기고 절름발이인 대장장이 헤파이스토스였습니다. 못생긴 데다가 일밖에 모르는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던 아프로디테는 씩씩하고 잘생긴 전쟁의 신 아레스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무엇이든 잘 만드는 헤파이스토스는 한 번 휘감기면 빠져나오기 힘든 그물을 만들어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골탕 먹였습니다. 수많은 여신들 가운데서 아프로디테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뽑히게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아주 먼 옛날 미안해. 미르미돈의 왕 펠레우스가 바다의 요정 테티스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들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미안해. 오직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 초대받지 못하였습니다. 에리스가 나타나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초대해놓고 나만 쏙 뺐단 말이지? 초대장이 없다고 내가 못 갈 줄 알았느냐? 에리스는 결혼식장에 불쑥 나타나 다들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 신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긴장하며 서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에리스는 조용히 황금 사과를 한 개만 놓고 사라졌습니다. 황금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에리스가 놓고 간 황금 사과 하나로 큰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헤라와 아프로디테, 아테네가 서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며 황금 사과를 줍기 위해 달려든 것입니다. 세 여신은 서로 황금 사과가 자기 거라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과는 내가 가지고 가겠어요. 신들의 왕 제우스의 아내인 만큼 이 사과는 내 것이 틀림없어요. 헤라가 황급히 사과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사과는 내 것 같은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니까요. 아테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뭐니 해도 아름다움 하면 저 아니겠어요? 평소 아름답다고 칭호받는 나를 위해 에리스가 황금 사과를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 이 사과는 내가 가지고 가겠어요. 아프로디테도 끼어들었습니다. 아프로디테도 나와. 아프로디테, 헤라 그리고 아테나 세 여신은 싸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올림푸스 산으로 가서 여러 신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신들도 편을 갈라 더 큰 싸움을 벌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전히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세 여신 밑으로 한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는 끝이 나지 않겠어요. 차라리 저 청년에게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물어봅시다. 지나가는 청년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였습니다.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알려주게. 파리스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프로디테, 헤라,
그리고 아테나 모두 눈부시게 예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나를 지목한다면 너를 가장 현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노라.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을 차려입은 아테나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황금 사과를 건네준다면 엄청난 재산과 함께 내 이름을 높일 명예를 주겠네. 이번에는 멋진 드레스를 입은 헤라가 나타나서 속삭였습니다. 나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자네의 아내로 만들어주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프로디테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황금 사과를 제게 아름다운 아내를 주겠다는 아프로디테님께 드리겠어요. 고민에 빠졌던 파리스는 결국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후로 아프로디테는 올림푸스 여신들 중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리스는 약속대로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테네와 헤라는 파리스를 곱지 않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테나와 헤라, 아프로디테 사이에는 보이지 않은 틈이 생겨 늘 삐그덕거렸습니다. 그렇구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23쪽까지 읽을 거요. 많이 그래도 조금 읽은 것 같아요. 자, 그리스 신화 12신 이야기였고요. 저는 다음에 이 두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세 이야기 정도 읽지 않을까. 저 역시 기대되는데 한번 다음엔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시죠.